안녕하세요. 책읽어준 수경 낭자입니다. 오늘은 한국인의 심리 상담 이야기. 소주제가 부인의 혼정가오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에 대한 의식이 예전에 비해 많이 개방된 편이다. 한때는 우리 사회에서도 유부녀가 남자친구를 갖는 것이 유행처럼 번진 적도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수많은 동호회 및 동창 모임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남녀 간의 교류가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녀 간의 만남에서는 조심하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 생기고 그 파장은 의외로 오래 가기도 한다. 사람들이 아직도 성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이다. 이 사례의 내담자는 상담자가 마치 역술가처럼 어떤 비방을 일러주는 사람으로 이해하고 본 상담자를 찾아왔다. 주 호소는 남편이 자기를 멀리하는데 어떻게 하면 남편이 자기를 가까이 대하도록 만드냐는 것이었다. 자신의 처지가 답답해서 상담자를 찾아온 사람이니만큼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는 데까지 해보자며 상담을 시작했다. 과연 남편이 아내를 멀리하는 데에는 아내의 잘못이 있었다. 아내는 미끈이 하는 마음에서 남편에게 하지 않았어야 할 자신의 가오에 대해 말했던 것이다. 사례 읽어드리겠습니다. 30대 중반의 부인이 나를 찾아와 하는 말이 남편이 자꾸 자기를 멀리해 약이 올라 살 수 없다며 푸념했다. 5살 된 딸만 아니었으면 남편과 살지 않겠는데 딸이 있으니 헤어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방이 된 상태에서 하루하루가 고역이란다. 어떻게 하면 남편을 되돌릴 수가 있는지 알고 싶어 왔다며 무슨 방도가 없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렇게 말하는 부인을 바라보며 나는 막막했다. 남편이 무엇 때문에 아내를 멀리하는지 내 마음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남편을 끌어당기는 묘수를 구하니 점쟁이도 아닌 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해서였다. 내담자는 내가 상담을 잘해준다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 옳다구나 하고 찾아온 것이었다. 마치 역술가에게 가면 척척 알아서 비방을 내려주듯 상담을 그렇게 이해하고 나를 찾아왔으니 딱하기도 하고 내 처지가 우습기도 하여 나 역시 실없이 웃었다.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이왕 왔으니 무엇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멀리하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알게 해줘야 할 듯 싶었다. 이리저리 살펴본 결과 상담에 대한 이해 수준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부인과의 상담은 단의 상담에서 끝날 것 같았다. 그래야 나는 서둘렀다. 당면한 문제는 남편이 아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선명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언제부터 뭐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멀리 하더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부인은 주춤거리며 뭐라고 딱 잘라 말하긴 어렵고 남편의 냉정한 성격 때문이 아니겠느냐며 얼버무렸다. 이러한 부인에게 그렇게 벙벙하게 말해서는 아무것도 얻어갈 수 없으니 본전 상담비를 생각해서라도 솔직히 말하라고 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법이라는 말과 아울러 남편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것 아니냐고 말했다. 덧붙여 말하기를 나와는 다시 볼 일이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하듯 그분 역시 도움을 청하러 왔으면서도 자기의 치부나 실책에 대해서는 감추고 싶어 했다. 그러나 그 부인은 나의 설득에 동조한 것인지 아니면 본전 생각 때문이었는지 곧바로 남편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결혼했으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줄줄이 엎어주었다. 안타깝게도 남편은 아내가 깊이 사귀었던 애인의 친구였다. 남편은 자기 친구와 부인이 처녀 시절에 3년 정도 연애하는 과정을 쭉 지켜봐왔던 사람으로서 부인이 친구에게 차여 힘들어하자 위로를 해준다며 가까이 지내다 이 여자와 결혼까지 한 사람이다. 이런 내막을 듣고 나는 혀를 찼다. 그리고 내담자가 어찌 그렇게 자신의 내막을 잘 아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였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사람이 살다 보면 권태라는 것을 느끼기 마련인데 부인의 연애 과정을 소상히 아는 사람이면 터집을 더 쉽게 잡을 것 아니냐며 참 위험한 짓을 했다고 말했다. 그래도 그 부인은 자신의 연애 사실을 상대방이 알고 있다는 것의 위험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과정을 통해 인연을 만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뿐만 아니라 남편도 자기와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여자가 있었는데 자기의 과거가 뭐고 대수냐고 의아해했다. 내담자의 그런 태도는 요즘 젊은이들이 흔히 갖는 태도로서 논의 여지는 있었다. 그러나 논의할 충분한 시간이 없어 그 대목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갔다. 그럼 결혼 초에는 관계가 좋았느냐고 묻자 내담자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 사이 나는 뭐든지 변화에는 계기가 있게 마련이라고 강조하며 남편이 아내를 멀리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이라며 뭐냐고 다시 물었다. 그리하여 알아낸 사실은 그 부인이 사귀었던 애인 이전에 다른 남자와도 깊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우연한 기회에 남편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보니 그런 이야기를 해준 다음부터 남편이 자기를 멀리하기 시작한 것 같다고 부인은 말했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부인은 왜 진작 자기가 그것을 몰랐는지 의아하다며 그 연관성을 발견한 것에 대해 신기해했다. 그러지 않아도 남편이 아내가 자기 친구와 깊이 사귀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에 자존심 상할 수 있어 위태위태한데 어쩌자고 그 이전의 관계까지 털어놓았느냐고 나는 다소 힐난하듯 물었다. 그러자 그 부인은 남편을 그만큼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돌려 내게 반문했다. 자기도 그 이전의 연애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았단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남편이 자꾸 묻기에 속이는 것도 구차스러워 말해버렸단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부인은 이전에 다른 남자를 사귀었다는 것이 못마땅했으며 묻지를 말든지 물었으면 소화를 하든지 해야 할 것 아니냐며 남편에 대해 불현듯 다시 화가 나는지 목소리를 높였다. 남편이 뭔가 자꾸 캐물을 때 무슨 심정으로 대답을 해주었냐고 내가 다시 묻자 이왕 남편이 자기를 받아주었으니까 굳이 못할 것도 없다는 생각과 아울러 차라리 모든 것을 다 고백하고 나서 투명하게 거듭나고 싶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남편은 자기의 기대와는 달리 그만큼 포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그러한 그에게 도리어 자기가 상처받고 실망했다며 남편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자기같이 순진한 사람은 조건적이고 비정한 이런 세상에서 살기가 너무 어렵다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에는 사람을 믿고 솔직했던 것도 허물이 되는 식의 항변이 들어있었다. 나는 순진성이 아니라 무지스러움을 내비치는 그 부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이 철부지 부인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듬어줘야 할지 막막했다. 남편을 옹졸하다며 비난하는 그 부인을 곱게 다루다가는 도무지 단의 상담에서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할 것이 뻔했다. 그래서 우는 부인에게 도대체 자기만 생각할 참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사춘기 소녀 같은 말이나 하고 있을 참이냐고 야단을 쳤다. 나의 냉정한 말투 때문이었는지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한 그에게 적어도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라도 가정을 잘 지켜가야 하는데 불안해서 자꾸 묻는 남편에게 도대체 어쩌자고 해픈 여자로서 이미지를 주었느냐며 선소리를 했다. 요즘 세상에서는 과거를 묻거나 따지는 것이 촌스러움이 극치라고도 한다. 그 남편도 결혼 전에 다른 여자를 만났었기 때문에 아내의 혼전 과거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펼 수도 있다. 아내의 과거에 대해 품을 자신이 없으면 그런 아내와 결혼하지 않았어야 했고 또 소화할 자신이 없으면 그 이전의 경험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어야 했다고 반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말은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말이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알면 기분 나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서로 몰라야 한다. 즉 서로 썩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감추어야 하는 것이 자신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한 과거 경험에 대해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있는 남자는 유쾌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아예 묻지 않는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과거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자꾸 묻는다면 아내는 그런 남편을 위해 거짓으로라도 안심시키는 말을 해야 한다. 그것이 나도 살고 그도 살리는 선의의 거짓말이다. 그런데 그 부인은 속인다는 사실이 구차스럽다며 또는 투명하게 거듭나고 싶다는 환상을 갖고 그나마 지조 있는 여자이기를 바라는 남편의 실력 같은 바람을 무참하게 짓밟았다. 그래서 그 여자는 무지함을 넘어 무책임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그가 알아듣든 말든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소녀 같은 생각에 파묻혀 살 참이냐고 함께 사는 남자의 희망이 무엇인지 그렇게 모르느냐고 친구의 애인이었던 여자를 맞이하고 나서도 뭔가 아내가 그리 쉬운 여자가 아니라고 믿고 싶어하는 남편의 바람을 그렇게 모르느냐고 아이를 낳았으면 그녀가 다 성장할 때까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줘야 할 부모가 솔직함이라는 미명 아래 실체를 틀어놓다 가정을 이 지경으로 위태롭게 하였느냐고 도대체 결혼할 준비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만나서 아이를 낳아 죄를 짓고 있다고 그런 것이 사회의 공이 아니고 뭐냐고 자기가 할 역할은 엉터리를 하고 사랑은 극구 받고 싶냐고 야단치듯 선수를 했다. 묘안을 일러주길 바랐는데 오히려 야단을 치니 처음에는 벙벙해 하다가 그 다음에는 속상하다는 듯이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그러다가는 마침내 그 부인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타였지만 듣고 보니 틀린 이야기가 아니었는지 수긍하는 것이었다. 어느덧 끝날 시간이 다 되었다. 그래서 나는 울고 있는 부인에게 남편이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안달을 하면 할수록 멀어질 테니 끈기 있게 기다리든지 아니면 혼자 살 각오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하였다. 남편이
아내에게 실망했다는 사실도 문제이지만 어떤 남편은 아내에게 실망을 하고 나면 아내에게 접근하고 싶어도 성적으로 발기가 안 된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 역시 희생자일 수 있다고 말한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 부인은 깊이 생각되는 바가 있는지 다시금 훌쩍훌쩍 울었다. 성이라는 것이 그만큼 예민한 것인 줄 몰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편이 착하기는 한데 매우 예민하고 약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제야 겨우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처음과는 달리 풀죽은 모습이 된 부인은 내가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었다. 이런 내담자에 더 이상 부정적으로만 말을 할 수 없어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남편의 실망이 큰 것 같으니 그의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기다리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했다. 더구나 예민하게 짝이 없는 남편이 자기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조급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단단히 일러주었다. 그러자 그 애기 같던 부인은 무슨 말인지 알겠다며 위축된 마음을 어느 정도 추스리고 상담실 문을 나섰다. 사례 여기까지인데요. 좀 슬픈 이야기네요. 어, 사실 연애하면서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죠. 사실 이제 첫 번째 연애에 성공해서 바로 결혼에 이제 골인한 사람은 사실 드물잖아요. 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친구한테 들은 말인데, 어,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나는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이제 결혼해라고 조언한다면서 나는 딱 한 남자만 만나고 연애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좀 안타깝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거는 나쁜 게 아니고 첫 번째 사랑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지 않았냐면서 다른 사람들인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연애를 많이 거치고 했을 경우는 그게 다 그 사람들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냐면서 그렇게 말해줘갖고 제가 또 새로운 또 시각에 또 눈이 뜨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항상 이렇게 늘 이제 배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부인은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사실 실패하고 또 두 번째죠. 사실 두 번째도 친구 남편하고 이제 결혼했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만나던 남자의 친구하고 결혼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은 사실 그만큼 여자가 좋아서 결혼했겠죠. 했는데 좀 사실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혹시 이 여자가 또 다른 남자와 또 나와 아이를 놔두고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무의식 속에 내재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자신이 없으니까 물었겠죠. 혹시 그 전에 뭐 사귄 남자 없냐는 식으로. 근데 우리가 왜 하얀 거짓말이라 그러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들어서 어, 나쁜 이야기는 사실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아주 민감한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 남자가 뭐 화통하거나 뭐 쿨한 남자가 아니고 아주 예민하고 소심한 남자가 더더욱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부지간에는 보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을 때 여자가 막 조급해하고 그러면 사실 이 남녀 관계는 그 밀당이 있잖아요. 여자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남자는 사실 더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더 질릴 수가 있으니까 기다려줘야 되는데 사실 기다린다는 거 힘들잖아요. 또 그 시간이 기다리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리잖아요. 저도 이렇게 한 번씩 부부싸움 하면은 저는 이제 저한테 제일 큰 고문은 남편과 막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또 제가 말하는 거 좋아하고 막 웃고 이래야 되는데 남편하고 이제 싸울 때는 그걸 못 하거든요. 그 남편이 나한테 주는 고문은 자기가 입을 닫는 거예요. 그럼 제가 제일 힘든 이제 형벌이죠. 나는 말하고 싶으면 말을 못 하니까. 그때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 처음에는 그게 힘들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근데 이제는 조금 있으면 내가 조금만 어느 정도만 참으면 남편이 다시 이제 나한테 얘기한다는 걸 아니까 오래 살았으니까 그 성격을 아니까 이제 기다리는 게 힘들지 않은데 여기 이제 부인은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것 같은데 어, 사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 내 마음이 편하고자 진실을 고백했다. 그거는 사실 내 마음 편하고자 하는 거지 나의 짐을 그에게 사랑하는 상대방에게 사실 전가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홀감을 하지만 그 짐을 다시 받은 그 남편은 어깨가 무거워서 사실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꼭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걸 할까 하지 마라 이걸 이 말을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할 때는 사실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해버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안 하고 참으면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위해 주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하여튼 이 남녀 간의 문제와 또 부부 간의 문제도 사실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특히 이 성적인 문제.
남자들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민하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기다리고 다시 이제 기다림, 힘들지만 기다려야 되는 거.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혹시나 이런 경우 있잖아요. 살다 보면은 근데 남편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는, 남편이 들어서 상처받을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